오늘은 간단하게 언박싱 하겠습니다. 저번에는 75% 배열이었는데 이번엔 10키리스입니다. 바로 몬스기 M3. 이번엔 내수용으로 구매해서 $56 정도에 구매했습니다. 또 한 캐. 그리고 없네요. 인 줄 알았으나 키보드 밑에 더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없음. 저는 이번에도 실버로 구매했습니다. 스테빌은 보강용으로 장착이 된 상태로 나오네요. 인디케이터도 달려 있습니다. 베어본의 무게는 거의 2kg. 우선 스테비를 분리해줍니다. 공장 윤활이 돼 있네요. 에? 저번에 영상 찍고 그대로 옆에 냅뒀네요. 아노다이징이 쌈티나지 않고 매트한 질감입니다. 헉! 이번에도 PC 보강판, 기보강 폼, 스위치 패드, 정방향 핫스왑 기판. 인데 웬 기름이 저렇게 묻어있는지. 하부 케이스 폼, M1에서 못 봤던 하부 흡음재, 그리고 쇼트 방지 필름. 내부 구조도 M1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영상 길이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많은 비교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그 첫 번째 타자는 바로 케이스 폼과 테이프 모드 순서에 따른 차이입니다. 이건 마스킹 테이프로 실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1. 테이프를 기판 위에 붙이고 그 밑에 케이스 폼을 깐다. 기본으로 주는 이 하부 흡음재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케이스 폼을 밑에 깔고 나머지는 순서대로 조립해줍니다. 순서 2. 기판에 케이스 폼을 얹고 그 위를 테이프로 붙인다. 그 다음 실험은 테이프 종류에 따른 테이프 모드 차이입니다. 저번 영상에 아크릴 테이프에 대한 질문이 몇 개 있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라고 찍어보았습니다. 하는 김에 마스킹 테이프 두 겹도 비교해 볼게요.
전 케이스 폼을 먼저 깔고 그 위에 테이프를 붙이는 게 더 마음에 들어서 이 방식으로 진행할게요. 이 다음 실험은 하부 흡음재 유무에 따른 차이입니다. 기본으로 주는 거 말고 포론 흡음재로 실험해 보겠습니다. 두께는 2mm 정도 됩니다. 하부에 공간이 많이 없어서 2mm도 조금 뜨네요. 스테빌은 공장 윤활 닦기 귀찮아서 에버글라이드 투명 보강용으로 준비했어요. 먼저 수평 잡기. 저번엔 치트키를 썼지만 이번에는 집에 한두 개씩은 있는 롱노즈로 해보겠습니다. 좀 부족하지만 패스. 스테빌 안쪽을 크라이톡스 20으로 윤활해 줍니다. 스테빌이 투명이니 홀리모드를 해주려 합니다. 테이프가 용두 안쪽을 잘 감싸주면 성공. 구멍이 2개 뚫려있는 쪽이 철심이 들어간 쪽입니다. 철심을 BDG로 윤활해 줍니다.
밑에 쪽 구멍으로 잘 넣고 돌려서 딱! 스테빌라이저 패드를 잘 붙여줍니다. 오늘의 스위치는 강백축입니다. 가격이 매우 저렴한 바치리입니다. 카일 스위치 모양이네요. 공장 윤활은 뒷면에만 살짝 묻어있는 정도입니다. 스프링은 크라이톡스 105로 윤활해줍니다. 한 10분 정도 말려줍니다. 스템은 205로 윤활해줍니다. 자, 이제 포스 브레이크 모드입니다. 마이크로포 테이프를 적당히 잘라서 상판과 하판이 맞닿는 부분에 붙여줍니다. 금색 포인트 부분에도 붙여줍니다. 오늘의 키캡은 요즘 브리티시 레이싱 그린의 그린 알파 원톤으로 매치하는 게 이뻐 보여서 비슷하게 준비해봤어요.
이상한 당근 키캡은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아티사는 금색으로 준비해봤어요. 빌드 후 무게는